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도 정형외과 원장님 모시고, 아킬레스건에 대해서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큰힘병원 병원장 김정교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스포츠 활동이 증가되고 여가 활동이 증가되면서 아킬레스에 손상이 많고 파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파열의 치료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수술을 보통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수술이 좋은 건지 또 수술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킬레스 파열 힘줄의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최대한 좀 한번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전문가TV에서 이런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원장님, 보통 아킬레스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는 분이지만, 발목 쪽에 있는 그 강한 힘줄을 아킬레스라고 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이 아킬레스의 힘줄은 이 모형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발꿈치 뒤꿈치 뼈에 붙는 이 크고 강한 힘줄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강한 힘을 발휘하는 힘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아킬레스 힘줄은 위로는 비복근과 가자미근이라는 두 개의 근육이 만나서 하나의 힘줄로 이어지고 이 근육은 위에 무릎까지 연결되는 발에 위로 제끼고 아래로 내리는 힘을 발휘하는 가장 큰 힘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큰 힘줄이다 보니까 많은 힘이 이 아킬레스 힘줄에 전달이 되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끊어지거나 파열됐을 때 걷기 힘들고 활동이 힘들다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얘기하는 아킬레스건이 치명적인 일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힘줄의 손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이 있습니다. 같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선배들하고 간단한 체육 활동을 하는데 발목을 잠깐 뒤틀었는데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아킬레스를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치료를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아킬레스 힘줄은 운동 손상할 때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아킬레스가 어떻게 끊어진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운동할 때 갑자기 누가 뒤에서 아킬레스를 세게 찬 것처럼 퍽 하는 느낌이 든다면 이거는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다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걷기 힘들고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증상을 초래하고요. 되게 걷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은 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특징적으로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 아킬레스를 위로 이렇게 제끼면 중간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서 푹 들어가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피부가 움푹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힘줄이 발 뒤꿈치에서 만져지게 되는데 이 아킬레스 힘줄 자체도 만져지지 않게 되는 그런 증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아킬레스의 힘줄 파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소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아킬레스가 뻣뻣한 사람들이 특히 작은 충격에도 아킬레스가 끊어지는 이 아킬레스 손상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끊어졌을 때 이게 병원에서는 치료를 저희가 찢어지면은 이렇게 꼬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아킬레스건은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예, 그래서 아킬레스를 잘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고 과거에서는 이제 아킬레스 수술을 통해서 아킬레스를 치료하는 게 대세적인 치료였다면 요즘에는 조금 더 비수술적인 치료, 수술을 하지 않고 아킬레스를 회복하는 치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도가 또 깊고 이 족부 치료를 잘하는 의사들 중에서는 조금 더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아킬레스 파열의 치료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좀 많이 있고 저희가 부산 백병원에서 근무하고 족부 전문의로서 근무했고 또 부산 센텀병원에서 6년간 근무하면서 이 다양한 아킬레스 파열 환자에 대해서 부산에서 좀 많은 빈도에서 제가 잘 치료하고 수술적 치료든 비수술적 치료든 잘 낫게 해왔었거든요. 어쨌든 제가 한 단연간의 경험상에서 아킬레스 파열 치료에 있어서 필요한 성공적인 요소 3가지를 딱 꼽겠는데요. 그 3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아킬레스를 잘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아킬레스가 힘줄이 그러면 어떻게 끊어졌는지 외상위에서 큰 외상위에서 끊어졌는지 아니면 원래도 아킬레스가 안 좋았던 환자가 끊어졌는지 또 끊어졌다면 이게 얼마나 심하게 끊어졌는지
끊어진 부위가 적은지 큰지 이거를 잘 파악하는 것들이 아킬레스 치료 성공의 결과에 있어서 또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또한 최근에 있어서는 이 환자 맞춤형 치료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어떻게 치료를 하길 요하는지 나는 정말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게 재파열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수술을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치료 자체를 환자가 원하는 대로 수술 안 하는 치료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한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절개를 많이 안 하는 수술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분에 맞춰서 절개를 최소화하는 최소 침습 수술도 저희가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소, 환자의 요구도에 맞는 치료도 필요하다. 그래서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가 일단 필요하고 또 그 전문의와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힘줄이 어떻게 파열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환자가 원하는 요구도에 맞춰서 잘 치료하는 것이 아킬레스 파열 치료를 성공적으로 잘하는 3요소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이 3요소에 맞춰서 환자를 잘 치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제 환자 사례를 좀 먼저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아킬레스 파열에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냐 수술을 하지 않느냐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먼저 그 수술하고 비수술의 차이를 그래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킬레스 파열 치료는 세계적으로도 수술을 하는 치료와 수술을 하지 않고 하는 치료에 대해서 아직도 첨예하게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대립되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술적 치료에 대한 결과를 조금 더 높게 생각하고 수술적 치료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표가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우리 정형외과 족부 전문의들만 사용하는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아킬레스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에서 나눠서 언급한 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보게 된다면 수술적 치료는 어쨌든 수술을 하니까 수술에 대한 합병증이 생긴다. 그 합병증은 뭐 신경 자극 증상이 있든 상처가 잘 낫지 않든 염증이 생기든 이런 합병증이 발생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술은 단점이 되겠다. 비수술적 치료는 그런 수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적다는 장점은 있지만 비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 수술적 치료에 비해서 수술적 치료는 다시 아킬레스가 끊어지는 재파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2%로 비교적 적다고 친다면 수술을 하지 않을 때는 재파열의 빈도가 18%나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보다 무려 10배 가까이나 재파열에 대한 위험성이 발생하니까 나는 다시 파열되는 게 싫다. 재파열에 대한 위험성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가 맞고 우리나라 사람의 어떤 특성상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문제가 돼서 다른 치료를 한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많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체계 시스템 상에서는 확실한 치료를 원하니까 기존의 치료는 수술적 치료로 많이 해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여러 연구의 결과에 봤을 때 수술적 치료를 하면 이 아킬레스의 강도와 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환자의 최적된 치료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술을 치료를 했을 때 수술을 치료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아킬레스의 그 힘 자체와 또 전달력 또 아킬레스의 강도 자체도 훨씬 더 컨트롤하면서 잘 치료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수술적 치료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의 치료에 있어서는 어떤 환자 맞춤형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있어서는 비수술적 치료도 많이 시행해보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실제 제 환자 사례입니다. 34세 남자 환자고 조깅하다가 큰 충격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좌측 발목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아킬레스 힘줄이 끊어졌다고 이렇게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실제로 이 아킬레스의 중간 부분이 피부에서도 이렇게 움푹 들어간 듯한 그런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 아킬레스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잘 파악하고 수술을 할지 비수술을 할지 결정할 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MRI 검사거든요. MRI로 아킬레스 전장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보고 요 그림에서 봤을 때 요게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인데 이 그 종골 뒤꿈치 뼈에서 아킬레스 힘줄은 부착하게 되는데 위로 이행돼서 근육으로 이행되는 굵은 띠가 아킬레스 힘줄입니다. 요 사이에서 이렇게 하얗게 들어간 거는 아킬레스가 파열된 상태고 끊어져서 이렇게 너덜너덜된 부분이 아킬레스 힘줄이 끊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킬레스 힘줄의 파열이 진단되었던 이런 이제 환자의 상태였고요. 근데 이 환자는 사실은 젊고 건강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몸에 칼 드는 게 너무 무서워요. 선생님 저는 수술이 좋다는 거는 진짜 알겠는데
수술은 정말 하기 싫어요. 그렇게 판단하셔서 제가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이제 시행했던 환자였습니다. 다만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비수술적 치료에 있어서도 콜라겐 주사 치료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힘줄과 인대 조직의 60%가 콜라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이 환자와 같이 아킬레스 끊어진 부위를 확인하고 그 끊어진 공간에다 이렇게 초음파를 그 콜라겐을 주입함으로써 이 아킬레스의 접착과 연결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치료를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같이 시행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를 실제로 3주 후에 아킬레스가 붙었는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아킬레스가 위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부착되는 그 힘줄 사이에서는 이렇게 콜라겐이 그 사이를 점유하면서 이렇게 위아래를 연결하면서 이렇게 유지하는 실제로 콜라겐을 통해서 치료가 잘 된 이런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3주 후에 석고를 제거하고 재활 치료를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이 이제 재활 치료를 함에 있어서 석고를 하고 고정을 하고 아킬레스가 잘 이제 붙었다고 판단한다면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적절하게 재활 치료를 체계적으로 잘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재활을 하는 표를 제가 이렇게 일명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3주까지는 석고 고정을 하고 발에 체중발을 하지 않습니다. 목발을 쓰고 4주부터는 이 석고를 제거하고 발을 좀 아래로 이렇게 처지게 20도 굴곡을 해서 부츠를 착용해서 발을 살짝 걷기 시작하고요. 6주경부터는 이게 각도를 조금 더 줄여서 더 힘을 쓰고 목발 없이 걷기 시작하고 8주부터는 아래로 처진 발의 각도를 아예 0도로 만들어서 발을 좀 편하게 부츠를 착용해서 조금 더 발에 힘을 주는 운동을 하면서 걷기 시작합니다. 수상하고 4개월에서 5개월부터는 부츠 없이 일반적인 보행, 가벼운 조깅, 또 어떤 더 그 상위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밸런스 운동인 고요수형 감각 운동을 시작하고요. 6, 7, 8개월에서는 러닝, 스포츠 활동, 축구, 농구 이렇게 고강도 운동을 이제 시작하는데 다만 이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의 재활은 환자가 어떤 회복하는 능력의 정도 또 어떻게 재활을 열심히 하는 정도 또 얼마나 체계적인 재활을 같이 병행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조절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환자는 잘 치료가 됐고 다만 이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에 있어서 단점은 이 비수술적 치료가 하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적 치료에 비해서는 10배 정도 재파열의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재파열 됐을 때 수술을 잘하는 의사를 만나서 수술로 다시 이제 전환시켜서 수술로 문제가 없도록 잘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서 성공적인 요소 중에 처음에 말씀드린 1번째가 아킬레스 파열 치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의사를 만나야 된다. 비수술적 치료를 하더라도 이 비수술적 치료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수술적 치료로 이거를 문제 없도록 향후 문제 없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비수술적 치료에서는 파열이 될 수 있다, 재파열이 될 수 있다 감안해서 수술적 치료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다만 비수술적 치료에서 재파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나는 또 수술하고 싶진 않아요. 나는 진짜 다시 또 비수술적 치료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과정을 동일하게 재활기간이 늘어난다는 거지 비수술적 치료를 한 번 더 시행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수술적 치료로 한 번 더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끊어졌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이행하는 것들이 좀 더 좋다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 34세 젊은 남자는 이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잘 회복이 됐고 1년 후에 이제 초음파로 다시 확인해 봤는데 이전에 끊어졌던 부위가 완전 그냥 자기 아킬레스 힘줄로 잘 회복됐고요. 요거는 이제 회복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제가 실제로 끊어진 다리의 어떤 운동 상태를 요 영상을 제가 이제 양해를 구하고 찍었는데 이 까치발이 되고 한 발씩 하는 까치발이 다 원활하게 양발의 차이가 없도록 될 정도로 아주 잘 회복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젊고 건강한 남자도 정말 원할 시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는 있다. 다만 그 비수술적 치료를 판단할 때 있어서는 MRI를 찍어서 너무 심하게 많이 끊어지고 끊어진 범위가 너무 멀다면 이거는 수술적 치료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이 환자처럼 파열된 범위가 적고 완전하게 끊어지긴 했지만 환자가 원하고 또 그 범위가 비수술적 치료로 주사 치료로 이렇게 같이 병행하면서 할 수 있겠다 판단되면 비수술적 치료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아킬레스 치료에 대한 경험이 많고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 이렇게 안전하게 잘하고 있고요. 저는 2012년도부터 이제 대한민국 정형외과 의사들이 전체적으로 모이는 학회가 정형외과 추계학술 대회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아킬레스 파열의 수술적 치료의 비교, 최소절개 봉합술 또 이제 열어서 절개하는 봉합술에 대한 발표를 제가 2012년도부터 해왔고 심지어 이제 재작년이 이제 되겠네요. 2020년
2022년도 부혈경 족부족 관절 학술대회에서는 이 아킬레스 파열의 술적 치료에 대해서 전국의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부산에 이제 모여서 전국적인 이런 심포지움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도 학회를 대표해서 아킬레스 파열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표해올 만큼 아킬레스 파열의 치료와 또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교육도 하고 또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많으니까 아킬레스 파열에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저한테 문의 주시면 안전하게 잘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도 제 이름 김정규 아킬레스 이렇게 쳐보시면 제가 2012년부터 다년도 지금까지 10년 이상 아킬레스 파열에 대한 다양한 논문 결과 또 치료 결과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학회에서도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의 어떤 학술적 지식 또 학회에서의 어떤 그런 수준도 높게 환자분에게 잘 치료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큰인병원에 오신다면 제가 안전하게 잘 치료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아킬레스건이 이제 파열이 됐을 때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건지 좀 상세히 좀 말씀 주세요. 예,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치료되는 거는 수술적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파열, 다시 파열돼서 치료 기간이 연장되고 또 비술적 치료도 좋긴 하지만 어떤 운동 능력이 내가 중요하다. 나는 축구든 농구든 내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싫다. 근력이 떨어지는 거 싫다. 그러면 사실은 활발한 젊은 환자에 있어서 아직은 그래도 최선의 치료가 수술적 치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술적 치료도 안전하게 해드리는데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표에서 나타냈듯이 그렇다면 수술적 치료에서는 뭐가 어떤 점이 중요하고 정말 수술적 결과를 좋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제가 정말 수년간 많이 해오고 환자들한테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수술적 치료의 가장 큰 단점은 그러면 결국에는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열되는 위험성도 있지만 재파열의 위험성은 어쨌든 비수술적 치료보다 적기 때문에 파열보다는 수술로 인한 신경 자극 증상 또 염증 또 상처가 벌어지는 거 이런 생길 수 있는 단점을 어떻게든 최소화하는 것이 수술적 치료의 결과를 높이고 환자분들에게 안전하게 치료하느냐 그게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아킬레스 파열 환자가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끊어져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짧게 끊어지고 짧은 범위에서 끊어지면 이와 같은 환자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비수술적 치료도 할 수도 있고 또 수술적 치료를 한다 그러더라도 절개를 조금 적게 하는 최소 절개 수술을 한다거나 구멍만 내서 수술을 한다거나 이렇게 시행할 수 있고요. 다만 이 오른쪽의 환자처럼 아킬레스가 끊어졌는데 이게 끊어진 범위가 5cm, 6cm 많이 끊어졌어. 이런 환자들은 사실은 비술적 치료를 붙인다 하더라도 기능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MRI로 찍어봤을 때 이렇게 파열 범위가 너무 큰 사람은 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고요. 또 마지막 사진처럼 이게 아킬레스가 끊어졌는데 이 아킬레스의 음영 자체가 왼쪽 사진처럼 검은 음영으로 이렇게 짙게 되지 않고 이게 하얀색 음영이 갈기갈기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평소 아킬레스가 안 좋았는데 작은 충격에서 아킬레스가 이렇게 끊어진 아킬레스 파열 환자거든요. 그러면 평소에도 아킬레스가 안 좋은 아킬레스 힘줄 병증이 있었던 환자에게 나타난 아킬레스 파열이라서 이런 환자들은 단순하게 아킬레스를 붙여주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이 아킬레스 힘줄 병증을 어떻게 같이 치료하느냐 수술할 때도 안 좋은 조직들은 최대한 정리를 하고 건강하고 좋은 조직들만 살려서 잘 봉합하고 치료하는 것들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각각의 환자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잘 치료한 것들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공의 3요소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파열의 수술적 치료에서 말씀드리려면 어쨌든 잘 연결하고 잘 회복시켜서 튼튼하게 아킬레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합병증을 어떻게든 이와 같은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상처 벌어지고 이러면 환자분의 치료 기간도 늘어나고 회복도 늘어나고 또 결과도 안 좋고 염증도 생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제가 아킬레스를 실제로 수술하는 이제 장면들 사진인데요. 파열된 범위에 따라서 수술을 하는 방법도 각기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술에 파열된 범위가 끊어져서 끊어진 위와 아래가 떨어진 부위가 뭐 1cm, 2cm
미만으로 잘 서로 연결된다. 그러면 직접 아킬레스를 위아래로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봉합하는 수술 방법을 택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위를 당겨도 이게 파열된 범위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너덜너덜해서 너덜너덜한 조직을 정리하고 나니까 붙이기가 어렵다. 그러면 위에 있는 근육을 이 V자 모양으로 근육까지 늘려서 아래로 당겨서 봉합하는 VI 절개법을 연장술을 사용해서 늘려서 봉합을 한다. 근데 이건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초창기 때 했던 수술 사진이고, 요즘에는 이 VI 연장술도 밑에만 절개하고 위에는 따로 한 3cm 정도 추가적으로 적게 절개를 해서 이제 봉합을 해서 또 수술하거든요. 그래서 미용적으로 예전처럼 이렇게 완전히 다 절개하진 않고, 요즘에 VI 연장술은 위에 조그만 부분만 절개해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게 한 3cm에서 5cm를 넘어가는 파열이 또 된다. 그러면 이런 VI 연장술로도, 이게 VI 연장술은 한 2cm, 3cm만 가능하지 또 5cm까지 많이 파열된 범위가 넓은 파열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때는 위에 있는 아킬레스 근육의 막과 근육의 일부를 아래로 다시 돌려서, 이게 턴다운, 위에 거를 아래로 돌려서 연장시킨다 그래서 턴다운 방법인데, 이런 턴다운 방식을 사용해서 아킬레스를 또 봉합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 근데 이런 턴다운 방식으로도 안 된다. 너무 너덜너덜한 아킬레스 파열이다. 이게 아킬레스의 힘줄 변부에 너무 심해서 아킬레스의 안 좋은 조직들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이거는 거의 힘을 못 받겠다. 혹은 이 부착부 파열인데 이 부착부 뼈를 붙여야 되는데 뼈에다 붙이는 조직들이 많이 남지 않다. 이런 심한 파열에 또 아킬레스나 근육의 기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거는 아킬레스를 연결해도 기능적으로 발휘하지 못한다. 혹은 또 이전에 아킬레스가 수술을 했는데 재파열이 돼서 아킬레스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엄지발가락으로 가는 근육의 일부를 돌려서 아킬레스와 같은 힘을 발휘하도록 엄지발가락으로 가는 종무지, 엄지발가락을 종무지라 하는데, 종무지 굴건을 이전시키는 이런 이전 수술. 그래서 여기 보면 아킬레스는 제가 이제 그 살짝 이어준 거고, 실질적으로 이 아킬레스 기능은 이 종무지 굴건을 아킬레스와 동일한 부위에 이전을 시켜서 이전술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한 환자, 아킬레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환자들은 종무지 이전술까지 고려를 해서 수술을 한다. 그래서 이 아킬레스 파열 수술이 단순하게 그냥 끊어진 부분을 딱 연결을 하는 건 아니다. 환자의 어떤 상태, 끊어진 범위, 또 나중에 회복됐을 때 어떤 힘이나 기능이 발휘되는 상태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런 다양한 수술 방법을 안전하게 그 환자한테 적용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하는 사람도 단순하게 봉합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년도의 경험이 있어서 이 아킬레스 파열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수술적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수술 받는 게 정말 무엇보다 아킬레스 힘줄은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아킬레스 이제 파열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어쨌든 이와 같은 아킬레스 파열에 있어서 합병증이 안 생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다년간의 연구 결과를 했을 때, 예전에는 아킬레스 힘줄을 끊어진 걸 붙이고 그냥 겉에 있는 그냥 피부나 이런 것들은 대충 붙이는 수술 방식으로 예전에 선생님들이나 의사들은 많이 시행돼 왔습니다. 근데 이게 아킬레스를 붙여주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있는 후방 조직의 막이, 아킬레스 근막이 있고 또 덮는 이제 아킬레스 막이 있는데, 이 막을 어떻게든 잘 봉합을 해야지 아킬레스의 재발이 안 되고 그 감염의 재발이 안 되고 안전하게 잘 치료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앞에 있는 근막을 절개를 해서 이 근막을 펼쳐서 뒤에를 최대한 덮여줘서 피부와 아킬레스를 직접적으로 통하지 않도록 해야지만 감염에 의한 합병증이 최대한 적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하고 또 안전하게 다양한 방법들로 잘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이 환자는 29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 MRI 표와 같이 정말 5cm 이상으로 아킬레스가 정말 많이 떨어져서 이게 연결하기, 직접적으로는 당겨서 연결하기 어려운 환자였던 거죠. 그래서 또한 이 아킬레스 아랫부분의 이 힘줄 변경까지, 이 검은색의 힘줄이 정상인데 중간에 하얀색으로 들어갔다면 이 환자는 오랫동안 아킬레스가 안 좋았고 이 힘줄 자체도 건강하지 못한 힘줄 조직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환자였습니다. 어쨌든 이 아킬레스 끊어진 부분에 있어서 이 막을 잘 달려서 수술을 해야지만 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아킬레스가 연결되지 않으니까 감염이나 염증의 위험성이
불균형성이 수술 후에도 최소한 적게 나타나고 저와 같은 경우에는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서 피부 절개는 이 중심에서 내측으로 피부 절개를 가하고 또 근육의 막은 센터 쪽으로 해서 이 피부 막과 근육의 막과 또 실제적으로 아킬레스는 이 격자, 계단식의 격자 모양의 차이를 둠으로써 이 피부에서 아킬레스가 직접적으로 관통되지 않게, 그래서 예전에 했던 선생님들은 이 가운데로 쑥 절개하고 그냥 아킬레스 확인해서 바로 봉합을 했는데, 피부 막과 아킬레스를 싸고 있는 막, 또 그 안에 아킬레스는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둠으로써 피부에서 이 힘줄에 직접적으로 통하지 않도록 수술을 꼼꼼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아킬레스의 막을 처음에 절개할 때부터 이렇게 잘 살려서 수술을 해야지만 나중에도 이 아킬레스 막을 꼼꼼하게 잘 달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염, 수술하고 나서 감염이 생기면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고름이 생기고 또 재활기간도 늦어지고 또 재수술로 들어가서 고름을 긁어내야 되고 또 수술하고 나서도 기능적으로 또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막을 잘 살려서 수술해서 합병증을 안 생기게 한다. 그래서 막을 살려서 들어가니까 실제로 이 환자는 이렇게 너덜너덜 아킬레스가 끊어졌던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조직들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상당한 공간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cm 이상 벌어진 아킬레스는 위에 근육의 막을 다시 돌려서 근육과 근육의 막을 일부 돌리는 턴다운의 방식을 통해서 아킬레스를 다시 연장을 해줬고요. 요 턴다운 방식을 해서 이 막을 다시 잘 접근하기 위해서 이 안쪽에 있는 후방의 막도 절개해서 이 다시 뒤쪽을 잘 꼼꼼하게 닫아주기 위해서 앞쪽 막을 절개해서 꼼꼼하게 이와 같이 막을, 안쪽 막을 꼼꼼하게 잘 닫아줘서 피부를 봉합하니까 이 환자는 이와 같은 큰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안 좋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이 안 생기고 안전하게 잘 나오셨고요. 1년 후에 건강하게 축구 활동, 이 환자는 5개월, 6개월부터 축구, 운동 다 가능하셨고 1년 후에도 안전하게 잘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 하나 더 보여드린다면 31세 남자 환자인데 농구하다가 이렇게 다쳐서 아킬레스가 이렇게 너덜너덜 끊어진 상태였죠. 이 환자도 정말 이렇게 너덜너덜 심하게 끊어진 상태라서 젊고 건강하고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 환자니까 결국 요 아킬레스 힘줄 파열 수술에 대해서 시행을 했고요. 요거는 실제적으로 제가 수술하는 영상을 간단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피부 절개하고 막을 이렇게 살려서 꼼꼼하게 막을 살려서 안에 막을 잘 살려서 이제 방리를 했고, 또 이렇게 안 좋은 아킬레스 파열 조직을 확인해서 안 좋은 조직은 절개를 했다. 너덜너덜 정리를 했다. 그리고 요즘에 하는 테크닉인데 이 환자는 한 2cm, 3cm 바로 다이렉트로 아킬레스를 연장이 안 되니까 위에 추가적으로 3cm 정도 절개를 해서 위에 근육을 막을 늘려서 아킬레스를 아래로 좀 내려서 연장시켰고, 또 아킬레스를 이렇게 꼼꼼하게 잘 봉합시킨 후에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막도 잘 이렇게 마지막에 꼼꼼하게 이렇게 잘 덮어서 이 피부에서 직접적으로 아킬레스에 연장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을 잘 살려서, 또 이렇게 막을 잘 살려야지만 이 아킬레스의 혈액 공급도 좋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수술할 때 있어서는 꼼꼼하게 잘 접근해서 막을 잘 살려서 혈액 공급이 잘 되도록 해서 치유도 잘 되게 한다. 또 감염도 안 생기게 한다. 이렇게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잘 말씀드리고,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린 것 같이 저는 실제적으로 수술할 때 이 아킬레스의 실제 상태, 우리 MRI도 봤지만 사실 내가 실제적으로 수술할 때 내가 힘줄이 어떻게 끊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수술할 때 본인이 아킬레스 끊어진 상태, 또 제가 어떻게 수술해서 봉합했는 상태, 또 어떻게 막을 꼼꼼하게 이렇게 잘 만들었고 잘 피부 봉합을 했는지 그런 상태 다 일일이 사진 남겨서 수술 후에 실제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당신 아킬레스 수술 이렇게 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모든 과정들도 사진으로 다 남겨서 보여드리니까 그렇게 안심하고 수술을 하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3개월 후에 비교적 빨리 이 환자는 발목이 이렇게 편하게 가동 범위가 이렇게 돌아오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3개월 만에도 벌써 까치발이 될 정도로 이렇게 수술을 튼튼하고 잘해서 3개월 만에도 까치발이 되고 또 조깅이 바로 되고, 그래서 비교적 잘 이렇게 회복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는 좀 많이 절개해서 수술하기 싫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조금만 절개하고 수술을 하는 이제 최소 절개 수술도 제가 안전하게 해드렸고, 제가 이제 최소 절개 수술과 또 많이 열어서 수술하는 그런 수술을 비교하는 논문도 과거에 내서 이제 족부족관절 학회에 발표도 하고 그 결과를 비교했는데, 물론 최소 절개 봉합 수술도 작게 절개하는 수술도 나쁘지 않고, 또 큰 외상에 의해서 또 떨어진 범위가 많지 않다면 작게 절개하는 수술 방법도
수술도 물론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환자분들이 원하실 때는 적게 하는 미용적인 방법의 수술적 접근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와 같은 아킬레스 파열에 있어서 상당 부분은 기존의 아킬레스가 뒤꿈치가 안 좋고 아킬레스가 안 좋았던 분들이 작은 충격에서 운동하다가 크게 나는 심하게 뭐 접지르고 다치지도 않았는데 파열돼서 오신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작게 열어서 조금만 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충분한 절개를 통해서 안 좋아진 너덜너덜한 조직을 정리하고 튼튼하게 잘 봉합을 해야지만 치료의 결과도 좋고 또 이전에 또 건강한 조직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저는 여성분들 투수한 경우 말고서는 좀 절개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수술적 방법을 권해드리긴 하거든요. 다만 이 성공적인 치료 요소의 3요소의 마지막 한 가지, 환자의 요구도 잘 파악해서 수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과거 이렇게 적게 절개하는 수술도 많이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환자분이 오시면 거기 맞춰서 적게 절개하는 수술도 만약에 원하신다면 충분히 접근해서 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이렇게 긴 시간이 들여서 이렇게 전문가 TV 모시고 제가 아킬레스 파열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당히 많은 부분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큰인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 큰인병원 홈페이지에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큰인병원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바로 피드백 드릴 거고, 또한 저희 큰인병원 대표번호 아마 아래 자막에 아마 전문가TV에서 실어주실 것 같은데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응대해서 저희 직원 통해서 확인한 후에 제가 직접 전화드려서 또 일일이 답변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아킬레스 파열의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아킬레스 파열 치료 정말 중요하죠. 정말 고민이 많으실 건데 세 가지 요소를 꼭 기억해 주시고, 아킬레스 파열이 있을 때 치료를 잘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 번째, 본인의 아킬레스 파열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게, 의사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파열이 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 그래도 환자가 원하는 그런 만족도, 내가 어떻게 수술을 원한다, 이런 요구들을 잘 파악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3요소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